안녕하세요. 저는 38세 김수진이고 잠실에 사는 평범한 주부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남편이 한 달에 겨우 3번만 집에 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도 시어머니 집에서 매일 밤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2023년 가을 남편 박민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으로 밀려났습니다. 15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죠. 민호의 어깨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다시 취업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관리사 자격증부터 시설관리기술사까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저도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8개월 후 드디어 강동구에 있는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직장이 잠실에서 지하철로 1시간 30분 거리인 하남시에 있었거든요. 출근길만 해도 새벽 6시에 나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3교대 근무라는 점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오전 9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어떨까요? 민호 직장에서 버스로 딱 20분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정정하신 70대 초반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민호야, 너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출근하기도 편하고. 처음엔 가끔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심할 땐 한 달에 3번만 집에 왔어요. 저는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준호와 중학교 1학년 딸 예린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밤늦게 빈 침실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혹시 민호에게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저와 아이들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호는 주말에도 시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엄마가 외로워하셔서 라는 이유였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민호가 집에 너무 안 와서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해요. 준호는 매일 밤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고생하는데 아내가 이기적이면 어떻게 하니? 민호가 여기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내 도리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민호 못지않게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다 하고 거기다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남편 없으니까 편하지 않아? 자유시간도 많고.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쏠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다른 가정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도 예전처럼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준우는 아빠와 축구를 하고 싶다며 혼자 공을 차고 있었고, 예린이는 학교 상담 때 아빠가 오지 않는 걸 친구들에게 부끄러워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시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자기야,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그리고 나도 쉬어야 다음 주 일할 수 있어.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가 저와 아이들보다 시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면 정말 집에 오기 싫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민호가 시댁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잊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도 연휴에도 시댁에서만 지냈습니다. 더 수상한 건 민호의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엔 늘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몇 시간씩 늦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좀 바꿔주세요. 민호? 민호는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 그럼 조금 후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민호가 일찍 자야 한대. 내일 새벽 출근이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는 새벽 출근이 아닌 날이었거든요. 근무표를 제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민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새벽 출근이었어요?
민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스케줄이 바뀐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민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스케줄 변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시댁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 미영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수진아, 혹시 시어머니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며느리 시집 보내고 아들 다시 데려오려는 시어머니들 많다던데. 미영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민호에게 급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전화하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민호는 회사 회식 때문에 늦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날은 회식이 없는 날이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준호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준호를 안고 울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아빠가 없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럴 때 아빠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준호는 이미 아빠의 부재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늦게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휴대폰을 못 봤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회식이었어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회식 없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게 동료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에게 분명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요. 외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저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부터 따기로 했어요. 평생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저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차가 필요했으니까요.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2시간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핸들만 잡아도 온몸이 경직됐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시길 수강생 중에 이렇게 빨리 느는 사람 처음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만에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바로 중고차 매장에서 작은 차 한 대를 샀습니다. 민호 몰래 말이에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시댁에 간다고 나간 후 저도 차를 몰고 뒤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댁 앞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시간은 밤 9시. 분명 민호가 들어간 지 30분은 지났을 텐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빛도 거실에만 켜져 있고 다른 방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정말 민호가 그 집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계셨습니다. 차창을 살짝 내리고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 수진이는 모르고 있어. 민호도 아직 말 안 했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민호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틀 후 일요일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는 시간을 노렸어요. 민호는 분명 집에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차를 빌려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걸어서 갈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시댁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호가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외도였던 걸까요? 하지만 좀 더 지켜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녀 간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업무적인 대화 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호 씨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나가요.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알면 놀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였죠.
그 여자는 누구이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생했어. 수진이 몰래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이 일에 공모하고 있다는 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몰래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외도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민호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호가 갑자기 집으로 와서 저에게 말했거든요. 자기야, 미안해. 그동안 숨긴 게 있어서. 사실은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이혼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나 사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동안 시댁에 있으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투자자를 만나고 그랬던 거야. 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만의 시설 관리 업체를 만들려고 해. 지금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독립하는 거야. 그런데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미리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30대 여자는 사업 컨설턴트였고 시어머니는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민호가 매일 시댁에 있었던 이유도 조용한 환경에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네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그 모든 의심과 외로움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억울했거든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거의 확정됐어. 다음 달부터는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아니,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족한테 이렇게 숨길 일은 아니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앞으로 뭐든 자기랑 상의할게. 약속해.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가 매일 집에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됐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의심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내 남편이 말 안 하고 무언가 준비를 했다면요.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